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세금 두 번째 시간으로 취득 관련 세금과 자금입니다. 취득 관련 강의는 1강과 2강으로 준비하였고요. 1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꼭 시청하시고요. 순서대로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되실 겁니다. 2강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입주권 취득세, 증여취득세, 다주택 취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자금출처 조사 대상입니다. 총 11개의 Q&A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 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일시적 2주택 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디에선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대체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기간 기산일은 이렇게 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요. 지금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을 해버리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년이라는 게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이 해당 입주권이나 이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이죠. 이 주택을 취득한 날, 이때가 이제 준공일입니다. 이 준공일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8월 12일 날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해당 사업구역에 이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을 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작년 12월 31일 날 이 내용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 공사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조합원 입주권이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이 준공이 된 거죠. 입주권이. 이 경우에 새롭게 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신축 주택이죠. 이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모두 다 동일하고요. 2.8%로. 그런데 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농특세 0.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2.96%,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3.16%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 적용을 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 요건의 차이가 있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취득세는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 이 양도세는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약간씩 다르죠. 그리고 이 취득세에서는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한다거나 또는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오로지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지 처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증여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2분의 1 지분, 공시가격은 2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증여할 때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증여자죠. 그리고 수중자, 아들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아버지의 1주택의 2분의 1 지분, 그런데 공시가격은 2억이라고 합니다. 2억을 증여할 때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중자의 소유 주택수는 무관합니다. 증여취득세 중과 대상은 증여자가 기준입니다. 수중자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입주권이나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수도 모두 이 증여자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지분이나 이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에 대한 답은 12%입니다. 증여를 받는 2분의 1 지분의 공시가격이 2억이라 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은 12%가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증여취득세 질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이 적용세율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 부모의 A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이고 B주택의 공시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자, 이럴 때 A주택을 증여할 때, B주택을 증여할 때 각각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증여취득의 중과세 적용 시에는 증여자의 1세대 주택수 판단 시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오피스텔은 포함하고 중과 제외주택 및 주택수 산정 방법은 유상거래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증여취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는 A주택을 증여할 때 자녀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 B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이 B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취득세율은 3.5%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증여자의 주택수가 2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증여자의 주택수와 별도로 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실제로 주택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20억 원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전체 세액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20억 원 곱하기 9억 원 초과는 3%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나오고요. 지방교육세 20억 원 곱하기 취득세율의 10%, 0.3%를 곱하면 6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이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0.2%를 곱하게 되면 4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 세액은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만약 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여섯 번째 내용과 전용면적과 아파트 가격은 동일한데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는 8%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인 경우에는 8%죠.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되고
이 지방교육세도 0.4% 800만 원, 농어촌 특별세도 0.6%로 올라가기 때문에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냥 1주택일 때 취득한 경우에는 7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2주택으로 올라가게 되면 1억 1천만 원이 더 많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이 매매 계약 내용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30일이 넘었다거나 또는 신고를 아예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관청은 물건지 소재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매도자나 매수자인데요.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거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나 매수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인터넷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터넷 신고를 하면 되고 아니면 직접 시군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을 해서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가 그 대상입니다.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거래를 했다거나 토지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면 이 지역이라든지 거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빙서류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를 했다면 이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이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모두 다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제출 서류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자기자금 내용에는 이 금융기관 예금액, 그리고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 증여나 상속, 그리고 현금 등 기타, 부동산 처분대금 등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차입금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금융기관 대출이 있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있을 거고요.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등 차입금 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취득 관련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그것도 미성년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증여를 당연히 의심을 받겠죠. 그리고 성년이라도 직업이라든지 연령에 맞지 않게 이 고가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역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에서 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이 편법 증여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이 취득한 자산과 자금 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이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를 의심받겠죠. 이 경우 역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는 이 부동산 취득 자금 및 부채 상환 검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 검증으로는 이 부동산 등기 자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자료,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상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청에서는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가 구성이 돼서 신종 탈루를 발굴하고 있고요. 대출이 있다면 자력 변제 여부라든지 실제 증여 여부를 부채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자금 출처 조사,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거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주택 거래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과 세금 2강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